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는다. 생매장 당할 위기에 처한 한 남자. 이 남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손대는 게 아니었는데. 교수 자리를 얻기 위해 전 재산을 갖다 바친 교수가 체포돼 모든 돈을 날리게 되었는데요. 언제까지 시간 끌 거야? 빨리 결정해줘. 이혼. 소심하고 무능력한 동아에게 아내 은주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고, 교수 자리는 물론 아들 현우의 수술비까지 모두 날려버린 동아. 이사장님은 왜? 돈 받아내야지. 넌 어떤 돈인 줄 알아? 우리 현우 그 수술비다. 야, 까딱하면 우리 다 죽어. 형, 왜? 나 돈 좀 빌려주라. 돈이 어딨어? 내가 나 먹고 죽을 애도 없어 나도. 이빨 면 먹어. 돈 내기면 교수 자리 준다며! 몇 년째 시간 강사로 살고 있으면서 교수가 될 수 있다던 희망이 있었는데 돈과 희망 모두 날렸습니다. 현우야. 아까 안 오세요?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간다고 말씀드렸어. 가족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던 동아는 가족 행사를 불참하는데요. 갑자기 동아의 차를 박는 의문의 차량. 차에 가까이 다가간 동아는 이미 사망해 있는 두 명의 남자를 목격합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순간 동아의 눈에 들어온 돈다발들. 잘못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내 전화를 끊어버리고 잠시 고민하던 동아는 돈을 챙기기 시작하는데요. 동아는 자신의 집에 차를 두고 사고 차량을 처리하기로 하고 그렇게 시체들을 실은 사고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경찰들을 보게 되고 좋댔다 좋댔다 좋댔다. 그 순간 동아의 앞 차량이 도주를 하며 정신없어진 현장을 틈타 도주하는 동아.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아는 시체들을 자신의 집 앞마당에 묻기 시작하고 증거가 될 만한 흔적들을 청소한 후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이제 동아야, 정신 바짝 차리자. 한 저수지에 유류품과 사고 차량을 버리는 동아. 마약 조직을 쫓고 있던 마약 수사팀 팀장 주현이 자신이 심어놓은 GPS를 보고 그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 돈 가방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거대 마약 조직 2인자 광철에게도 전해지고 차별하라. 경찰은 조직 두목 용수를 감시하고 있었죠. 몸에 좋은 거 맨날 처먹으면 뭐하냐 용수야. 그 상상받은 배달차는 뭔 지랄 한 거야? 몰라. 서장 졸라 빡쳐졌네. 광철이 왔네. 돈가방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용수는 광철에게 어떻게든 다시 찾아오라고 하는데요. 피난다. 돈이 안 왔댄다. 들었습니다. 어떡할 거야? 찾아야죠. 우리 광철 씨가 또 사람 찾는 건 선수잖아. 못 찾으면 죽는다. 우리 다 일치면 되냐? 찾겠습니다. 안 봤냐? 신호는 가는데 안 받습니다. 가자.
용수의 처남이자 광철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광주는 광철의 지시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중간에서 인터셉터 놈 누가 있겠어? 뭐야 여기서? 이리 올 거야. 주연은 사고 차량이 벌어진 곳에 광철이 올 것이라 예상했고 너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는 저 회사에 갖다 놓고 나중에 합류해. 어디로 가십니까? 돈 찾으러 가야지. 한편 범죄를 저지른 동화는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요. 네가 뭘 알아? 그 시각 친정에 있던 은주는 통장에 있던 돈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곧바로 집으로 향하고 내일 온다고 하지 않았어? 네가 사람이야? 난 생활비가 없어도 그 돈엔 손 안 대. 잠깐 그 빌려준 거야. 돈 있어. 날린 거 아니야. 너 같은 그 말을 믿겠니? 이번 진짜 다 잘 될 거야. 그 돈 현우 목숨이야. 갖다 놔 당장. 동화는 자신이 훔친 큰 돈을 국세청의 조사를 피해 사용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연우야.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 그때 방에 들어오는 동화의 딸 연우. 마당에서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고 연우야. 근데 뭐 그렇게 막 시끄럽지는 않은데? 시끄럽기보다 무섭잖아. 아니 저기 그 앞집 사람인가 보다. 아빠가 그 다음에 만나면은 내 따끔하게 한 소리 할게. 그 신경 쓰지 말고 자. 동화는 곧바로 위치 추적 가능성을 검색해 보는데요. 서류 작성하고 위치 추적 접수되면요. 핸드폰 켜져 있다면 100% 가능한. 그 시각 실종된 조직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던 광철은 동화의 동네에 도착합니다. 차 이동 경로는 다 훑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수상합니다. 이 동네를 들렀거든요. 그리고는 곧바로 그 숲에다가 차를 처박아 놓고 잠수 탔습니다. 애들 부를까요? 동화는 시체를 묻었던 앞마당을 파기 시작하고 곧이어 문제 핸드폰을 발견하는데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핸드폰을 버리러 가던 중 또다시 울리는 전화. 발신자가 바로 자신의 아내 은주였는데요. 곧이어 오는 은주의 메시지들. 동화는 결국 핸드폰을 버리지 못하는데요. 다시 땅을 판 후 잠금을 해제하고 메시지의 내용을 보게 되는 동화. 무슨 일 있어? 연락이 안 되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해? 나 찍지 마. 아이 계속. 은주는 핸드폰의 주인 한철과 불륜 사이였던 것이죠. 사실 한철은 주연이 마약 조직의 내부자로 심어놓은 잠입수사를 하던 경찰이었는데요. 연락도 끊겼고 보고도 없습니다. 잠입수사를 진행하던 중 연락이 두절된 채 실종되었고 상부에서는 이것을 은폐하라고 지시합니다. 실종되기 전에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 식구부터 찾아야죠. 그게 시체라도. 이번 잠입 수사건 자료 삭제하고 덮어. 내일 나가는 거냐? 네. 한편 조직에선 마약을 생수에 녹여 유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꽝철이 새끼는 어서 뭐하냐? 다음날 조직에선 사고가 난 배달차를 폐차시키고 빈집치곤 나름 쓸만합니다. 저기 저 집 말이야. 개인네 집 말입니까? 좀 알아봐. 광철은 GPS가 마지막으로 찍힌 동호의 마을을 전부 뒤져 돈을 찾아낼 생각이었는데요. 그 시각 동화 은주를 설득시켜 보지만 저기 진짜 이유가 뭐야? 내가 좀 더 잘하면 우리도 좋아질 거야. 돌아오는 거 은주의 팩트 폭행. 그만큼 했으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죽어도 안 되는 게 있다고. 이제 좋아질 거야, 은주야. 자기 강사 수입에 내가 번역 알바로 버는 푼돈 그게 얼마나 돼? 맨날 엄마한테 손 벌려가면서 애들 키웠어. 그때 자기 어디 있었어? 교수 되겠다고 밤늦게 들어와서 아침에 나가고 그 새심줄 같은 고집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결정해줄게. 이혼하는 게 맞아. 자기한테나 나한테나 애들한테나. 다음 주에 공과금, 카드값, 학원비, 월세 줄줄이야. 얼만데? 내 줄게. 10년치 줄게. 그거 다 해서 그거 얼만데? 장난하니? 왜 장난이야? 이제부터 그 돈 갖고 아쉬운 소리 안 하게 할게. 나 비참하게 만들지 마.
가정만큼은 절대 깨기 싫었던 동화는 훔친 돈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돈 세탁 방법을 검색해보는 동화. 한 게시물을 발견하고 채팅을 걸어보는데요. 아빠, 캐치볼 할래요, 아빠? 야 잘하는데 영어? 곰철이. 호들갑 떨지 마. 저 새끼 우리 얼굴 몰라. 여기 완전히 자리 깔았나 본데요. 한편 광철의 행적을 쫓아 수사 중인 주현과 윤석. 광철은 동화의 집을 유심히 보게 되는데 캐치볼 놀이를 하던 동화의 아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이것을 못 본 척할 수 없었던 광철. 무슨 일입니까? 119 불러. 아이가 숨을 못 쉽니다. 미안해요, 엄마. 아빠는 안 된댔는데 내가 자꾸 졸라서. 동화의 아들 현우는 심각한 심장 질환으로 인해 하루빨리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선천성 심장 기형에다가 수술도 몇 번 하셨고 심장 이식 받을 때까지는 관리 잘 해주셔야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왜 말리는지 알겠어? 캐치볼. 현우 아빠 맞니? 네가? 나 딴 거 안 바래. 당장 수술비 채워놔. 그렇게 응급 진료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노트북을 확인한 동화는 자신이 보냈던 채팅에 답장이 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곧바로 돈을 챙겨 출발하는 동화. 이거 불법인 건 아시죠? 네, 제가 좀 급해서 어디로 가면? 근데 저기 불 켜놓고 사는 놈은 좀 유명한 놈입니다. 밤새 불 켜놓고 있는 이유가 대마 키우느라 저러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뜬금없이 이 동네 들린 게 설명이 좀 되나? 그 시각 광철 패거리는 수상해 보이는 집을 발견하는데요. 바로 쳐들어갑니다. 예, 앞집 사람인데요. 남자를 붙잡고 조사를 시작하는데 내 돈 어디에 숨겼어? 이름을 써놓지 그랬냐 이 얘도 처음 보는 놈이다. 처음 보는 얼굴이라니까요. 한편 동화는 약속 장소에 도착하고 상담했던 사람인데요. 아, 이번엔 컴퓨터 조립하러 오셨어요? 아니요, 저기 세탁하러 왔는데요. 세탁? 뭔 세탁이요? 여기 상가에 세탁소가 없는데?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려는 그때 쪽지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다시 찾아가는데요. 세탁 아니에요? 이게 다예요? 예, 일단 다 갖고 오기는 불안하셨다. 저희 가상화폐로 세탁할 거고요. 오래된 가상 계좌 하나 드릴 거예요. 연락 주실 때 이제 이 폰만 사용하시고요. 두고 가세요. 근데 제가 어떻게 믿고 이 돈을 맡기고 갑니까?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거요. 그냥 가면 어떡해. 그 돈 어디서 났어? 너 뭐 하는 놈이냐? 갑자기 태세 전환 오지는 남자.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동화는 의심을 받게 되고 잡아. 그렇게 시작된 추격전. 동화는 가까스로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한편 주연도 동화의 마을에 들어가 잠복 수사하기로 하는데요. 꼭 이렇게 해야겠냐? 그 동네 들어가서 뭘 어쩌겠다고. 뜨거울 때가 항상 위험한 때다. 문 과장은 주연을 걱정하고 잘 마무리해서 훈장 하나 달아드릴게요. 비꼬는 것 같다 왠지. 이렇게 된 게 내 탓은 아니잖아. 한철이가 원한 거야. 누가 뭘 했어요? 어제 밤늦게 어디 갔었어?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수변공원 있잖아, 왜? 거기 갔다가 내 비탈해서 굴렀어.
영로야 같이 가자. 아빠 가면서 태워다 줄게. 동화의 차를 막아서는 광철. 아드님은 괜찮습니까? 아니 그땐 제가 그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밤에도 일하시나 봐요.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산책을 자주 갔어요. 차를 타고 산책을 가시는구나. 그래요. 또 봅시다. 그 시각 주현과 윤석의 잠복 수사도 시작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대마크 새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어젯밤에 이상한 놈 하나가 돈 세탁하겠다고 찾아와서 개판치고 도망간 일이 있었답니다. 찾아왔던 새끼 누구야? 광철은 동화의 돈 세탁 시도 정황을 알게 되는데요. 세탁소에 전화해서 이 새끼 맞는지 확인해봐. 동화는 광철이 수상하다며 신고를 하고 네, 저기 그 신고 좀 하려고요. 영봉동 전원마을 그 실종 사건 말인데요. 진영님, 112 신고가 들어왔다는데요. 대마 팔던 새끼 실종 관련해가지고. 세탁소에서 연락 왔는데 저는 맞답니다. 돈도 다 흘리고 도망갔다는데 그 돈 그대로 갖고 오라고 말해놨습니다. 야, 그거 노트북 봐봐. 신고자는 익명제보라던데요. 112 종합상황실 연결해봐. 광철은 동화를 점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그 산책을 자주 갔어요. 그 시각 강주는 매형 용수를 찾아가 광철이 엄한 사람을 죽여 사고를 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광철이 돈 찾으러 갔다가 엄한 놈 죽였대. 경찰도 다녀갔고. 뭔 소리냐? 버립시다 광철이. 그래도 같이 고생한 친동생 같은 놈인데. 같은 거지 친동생 아니잖아. 오랜 시간 함께해온 광철을 버려야 하는지 복잡해지는 용수. 한편 주연의 신고 전화가 들어온 공중전화를 조사하고 저기 밖에 CCTV 작동되는 거죠? 아, 네. 동화의 차량을 확인하게 됩니다. 스탑. 차량 넘버 좀 따. 95모 0809. 동화는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는데요. 월세도 하지만 매매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월세가 좋습니다. 아, 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동화. 그날 저녁 주연은 대마를 키우던 남성의 집을 살펴보는데요. 윤석에게 전화가 오고 뭔데? 이거 112 신고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데? 집 박동하라고 이웃집 남자더라고요. 딱지 한 장 뗀 적 없는 완전한 모범 시민인데 이거. 그 우편물 있잖아요. 그게 그 교수네 거더라고요. 일단 그냥 동네 주민들 싹 쿨터프 오는 건가 그냥? 광철이 동화를 뒷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듣고 계세요? 목격자일 수도 있지. 어쩌면 살인사건 같아. 수배가 아니라 수색을 해야 될지도 몰라. 잠깐만.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때 광철이 그 집에 도착하고 주연은 자신이 수사 중인 것을 들킬 위기에 처하는데요. 광철은 집안 한번 살펴본 후 그대로 나가고 주연은 무사히 복귀했지만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광철을 놓치게 됩니다. 놓쳤어. 저 새끼 어디 가는 거지? 그 돈은 상선으로 갈 돈이어서 꼭 찾아야 돼. 지금까지 다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면 돈이 여기 왜 온 거야? 이런 동네 뭐가 있다고? 그걸 모르겠다.
그 돈이 여기로 오는 바람에 이 사람이 재수없이 엮인 것 같네. 이제 퇴근하시나 봐요? 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광철은 동화를 납치하는데요. 지금부터 일이 생기지.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동화. 어디 묻을 데가 없어서 저희 집 그 뒷마당에 한 3분의 1 정도 잃어버렸는데 그 돈은 제가 꼭 갚겠습니다. 마무리되는 거 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광철은 동화를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기로 하고 꺼내. 예? 꺼내라고. 넌 이제부터 우리 돈을 갚아야 돼. 우리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가서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가족들 생각해. 허튼 생각하면 가족들 험한 꼴 당한다. 돈은 모자란 대로 넘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 내 밑에서 일한 지 몇 년 됐냐? 한 5년 됐습니다. 용수의 배신을 눈치채고 있던 광철은 독립을 결심하고 평생 키우던 개도 미워지면 버리던데. 나도 버림받기 전에 독립해야겠다. 같이 할래? 그 사실은 곧바로 광준의 귀에 들어가는데요. 왜? 돈 찾았답니다. 그래? 근데 광철이가 독립을 한다네요. 사장님 등에 칼 꽂는답니다. 이 거지 같은 게 뒤질라고 이씨. 이번 기회에 그 새끼들 다 정리하시죠. 일단 이따 물고 있어. 예. 다음 날 악몽 같은 밤을 보낸 동화가 깨어납니다. 큰 소리로 싸우고 있는 은주와 연우. 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럼 엄마 수준은? 우린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엄마만 이혼하고 행복해지겠다는 수준! 그래, 우리 가족은 서로 찢어져야 행복해져. 은주야. 진짜 지긋지긋하다.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던 연우는 그렇게 집을 나가게 되는데요. 어디야? 나 좀 데리고 가. 한편 서장을 찾아간 주연. 상선 잡아야죠. 네가 찾고 있는 게 상선이 맞긴 하냐? 못 믿겠으면 전 여기서 관두고요. 결과를 빨리 갖고 와. 한철이 마지막 보고 때 중요한 정보란 게 뭐냐? 모르죠. 들어보기도 전에 사라졌으니까. 문과장은 주연에게 진행 상황을 묻는데요. 소장이 오라 그러디. 좀 빨리 결과 내려요. 아, 저 양반 치부 드러날까 봐서 몸살이는 거야.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든가. 과장님도 반대했잖아요. 피보면서 그놈들 잡아넣으면 뭐하냐. 또 다른 놈이 그 자리 채울 건데. 진전은 좀 있냐? 냄새만 맡고 있죠. 네가 큰 건수 물고 있는 거야. 잘해. 몸 조심하고. 그 시각 대규모 마약 조직이 검거되는데요. 최근 경찰이 마약 범죄 근절을 이것을 알고 있었던 듯 대비하는 강준. 당분간 물건 못 나가요. 올스톱이야. 넌 단속 치고 들어올 거 어떻게 알았냐? 동물한테 가방을 쳐놨는데 그래도 몸살해야지. 광철이 뭐 하고 있냐? 돈 찾았대요. 근데 몰라요. 무슨 꽁꽁인지. 불러서 물어봐요. 동화를 찾아온 광철. 너 오늘 출근하다 경찰서 앞에 차 왜 세웠냐? 5분이나 멍 때리고 있더라. 왜? 자수하게?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동화는 자신의 모든 행적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광철은 동화를 협박하는데요. 이래야지 새끼야. 돈 갚으려면. KTX 타면 도착 시간 지으면서 문자 갈 거야. 그렇게 동화는 첫 마약 배달을 시작하고 허튼 생각하면 가족들 험한 꼴 당한다. 출발했습니다. 부산 도착 시간에 주소 찍어줘. 들어가자. 괜찮겠습니까? 마음 돌리셨는데 혹시나 해서. 내가 마음 돌린 걸 걔들이 어떻게 한다고. 어차피 받아올 게 하나 있어. 확인해 볼 것도 있고. 광철은 용수를 찾아가는데요. 광철 씨 왔어? 왔냐? 돈은 찾고 있습니다. 돈의 위치는 찾았지만 광철은 거짓말을 하고 만나서 시간 벌어야죠. 자신이 마약 공급책인 상선을 만나겠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겠다. 상선과의 유일한 연락수단인 핸드폰을 순순히 넘겨주는 용수. 그걸 주면 어떻게 해? 돈 찾은 거 확실하지? 죽은 엄마를 건다. 가져와. 돈 없어서 상선하고 딜도 못해. 용수도 광철의 배신을 눈치채고 있었고 미끼를 던진 것이었죠. 한편 무단 결석한 연우 때문에 학교에 불려간 은주. 빨리 전화해 좋은 말 할 때. 연우는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없습니다.
네? 동생한테 아무 문제 없다고요, 선생님. 연우는 동생 현우를 핑계로 자주 결석하며 학교에선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었죠. 작년엔 학폭 사건도 있었잖아요. 솔직히 학교에선 골칫거리예요, 연우. 제가 볼 땐 어머님이 연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세요. 부모가 자식을 이해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못난 부모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연우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친한 친구가 없었고 연우가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아니? 알게 뭐야. 원래 친한 사이보다 원수 사이가 서로를 더 잘 알아. 관심 없거든요. 너 코 잘 됐다. 내 돈으로 해준 거잖아. 예쁘게 돼서 다행이다. 하은아, 얼마 모자라니? 은주는 돈으로 회유하여 연우의 행방에 대해 듣게 되는데요. 연우 무단 결석해서 지금 찾아다니는 중이야. 오늘 지방 수업 없지? 현우 픽업 좀 해줘. 혹시 오토바이 타는 애들 못 봤니? 오락실에서 게임하고 있던데요. 동아에게 현우의 픽업을 맡긴 뒤 연우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뭐 좀 물어보자. 엄마가 오늘 바빠서 아빠가 대신 픽업 갈 거야. 마약 배달을 하러 부산에 간 동아는 현우를 픽업하러 오지 못했는데요. 야, 누구 오는데? 은주는 드디어 연우가 있는 곳을 찾게 되고 왜? 아 엄마야. 들어가 그러면. 맞아 뒤진다고. 가서 시동이나 걸어놔. 박연우, 안 가.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 안 간다고. 엄마 좀 이해해줘. 너만 이해 바라지 말고 엄마 좀 이해해줘. 놔 이거. 연우야! 집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없었던 연우는 끝내 엄마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은 동아. 한편 부산에 도착한 동아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오는데요. 물건 배달 왔죠. 10m 떨어져서 따라와요. 그렇게 동아는 여자를 따라가게 되고 길을 돌고 돌아 한 지하 주차장 입구. 갑자기 뒤에서 동아를 덮치는데요. 그리고 어디론가 끌려간 동아. 이번엔 제대로 왔다네. 근데 그 저번에 보낸 거는 양이 좀 빠지더라. 근데 왜 딸랑 한 개야? 저는 그냥 그 내가 부산 총파인데 지금 물량이 딸린다고. 영수한테 가서 전해. 거래처 바깥 문 닫고. 알았니? 동아는 그렇게 첫 배달을 완료하고 8시 부산역. 그 시각 은주는 현우가 혼자 집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엄마 저 집에 왔어요. 집으로 오세요. 은주는 결국 이 상황에 서러움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점점 멀어져만 가는 동안의 가족들. 배달 끝내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제 없었냐? 예, 중배야. 우리 이거 배신이야? 지면 배신이고 이기면 뭐 다르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광철은 상선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한편 은주는 집에 도착하고 현우야. 현우야. 엄마? 밥은? 라면 먹었어. 근데 누나도 아직 안 들어왔어. 저기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대. 0809. 저 새끼구나 그 배달부. 강주는 광철이 지내는 곳을 감시하던 중 동아의 차량을 보게 됩니다. 미안해. 메시지를 늦게 봐가지고. 연우는 집 나갔어? 뭐? 현우 병원비로 교수 되고 싶었어? 일이 그렇게 될 줄 오빠인들 알았겠니? 병고 오빠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대. 뭔 일? 동아 오빠 교수 임용에 힘을 좀 써줬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봐. 꼴찌 말이야. 뇌물. 은주는 동아가 현우의 수술비는 물론 모아둔 모든 돈을 날린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돈 결국 날린 거지. 돈 다시 돌려받기로 했어. 항상 약속 뒤에 꼬리가 달리는 사람이잖아, 당신은. 미안해, 은주야. 빌어먹을 사과 좀 그만하면 안 돼? 우리 진짜 거지 같아. 누나
누나 때문에 여기 난리남. 어쩌라고. 누나 어디야? 뒷마당. 들어와 그냥. 신경 끄고 자. 현우는 연우가 집 앞 마당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몰래 연우를 챙겨주는데요. 엄마 아빠 자면 메시지 보내. 응,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돈 빼고.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연우는 비를 피하기 위해 차고로 들어가는데요. 담요 하나를 챙기던 중 동아가 숨겨놓은 돈가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 강주는 광철을 급습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셨지? 그때 누군가 연락을 받게 되고 일단은 철수하기로 합니다. 야, 이거 여기 경찰 빨대가 꼽혀 있단다. 들어와서 꽝철이 감시하고 있다는데? 돈만 빼오라고 할 거야. 어떻게 빼와 이 새끼야? 카메라 뻗치고 있다는데. 돈을 코앞에나 두고. 야, 차 빼. 예. 누나가 걱정됐던 현우는 몰래 나가려다 은주에게 들키게 되고 어디가? 엄마는? 누나 데리러. 그럼 멀리 갈 거 없는데. 곧이어 동아도 이것을 알게 되는데요. 아빠, 누나 차고에 숨어 있는데 엄마가 데리러 갔어요. 은주는 흩어져 있는 지폐를 발견하고 은행으로 쏘면은 안 되는 돈이래. 현금으로 받으면은 어때? 없어졌어. 동아가 차고에 왔을 땐 이미 연우가 돈가방을 들고 가출한 상태였죠. 누나는요? 다시 나갔나 보다. 아빠 지금 데리고 올 거야. 그런 동아의 집을 지켜보는 광철. 곧바로 전화를 걸어보지만 동아는 받지 않고 차표야. 예. 니들은 가서 돈 확인하고. 네. 뒤쫓아가기로 하는데요. 뭐 비밀 얘기 이런 거 하고 싶으시면 내가 광철이 나간다. 광철을 감시 중이던 주연도 따라붙게 되고 찾아봤는데 차고에 돈 없어졌습니다. 교수 이 새끼 돈 들고 나간 것 같은데. 광철은 동아가 돈을 들고 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죠. 우린 일단 누굴 만나는지만 확인하면 돼. 그리고 연우를 찾아 나서는 동아. 이 친구 우리 본 적 없어? 네, 없어요. 그 어느 곳에서도 연우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광철이 동아 앞에 나타납니다. 들켰나 보네. 경찰에 신고한 거. 보고만 있으려니까 마음 아프네. 야 교수, 그들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저도 지금 찾고 있다고요, 우리 연우. 동아는 자신도 돈을 찾고 있는 것이라 말하고 한편 양아치 오빠와 함께했던 연우. 쫄지 마. 그냥 플렉스 하라니까. 너 미성년자지? 미성년자인 것을 모태 주인에게 금방 들키고 마는데요. 야, 나가. 아 어디 거 갈 테니까 빨리 나가요. 모태 주인은 이들의 돈다발을 보게 되고 니들 가게로 좀 와봐라. 여기 희한한 새끼들 있다. 나야. 사진 보냈다. 얘 찾아. 그 시각 광철의 부하도 깡패들을 동원해 연우를 찾고 있었고 너도 같이 찾아. 네 딸이 아니라 내 돈. 못 찾으면 너 오늘 죽는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윤석은 동아가 위험의 상황에 처한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평범한 가정인데? 죽일 거면 벌써 죽였을 거야. 살려둔 이유가 궁금하네. 그때 광철은 상선에게서 문자가 오고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돈 함부로 손대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돈가방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 연우. 그냥 보내주세요 아저씨. 제발요. 몇 놈이 안답니다. 교수 딸내미 남친이라는 놈을요. 이 근처에 애기들이 뚫을 수 있는 모텔이 한 군데밖에 없답니다. 동아도 연우의 위치를 받게 됩니다.
광철이 먼저 도착하고 야 누구냐? 뭐냐? 문 닫아라. 양아치 무리를 처리하기 시작하는데요. 동아도 뒤늦게 도착합니다. 네 딸이랑 돈 처방했다. 다시 잘 갖다 놓. 그렇게 연우는 무사히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연우야, 이 일은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어디서 찾았는데? 노래방. 거기는 줄은 어떻게 알고? 여기저기 수소문도 좀 하고. 거짓말하거나 뭔가를 숨기려거든 말이야. 말 좀 더듬지 마. 은주는 동아의 모든 말이 의심스럽게만 한데요. 한편 주연은 전과 기록 하나 없이 깨끗한 교수가 광철과 왜 엮인 것인지 의문이 들고 인천 차이나타운 오후 3시. 동아는 마약 배달을 계속 이어나가야 했는데요. 형님 어디 가셨냐? 위에 안 계셔? 다음 날 아무도 모르게 어디론가 사라진 광철. 주연도 자신들이 못 본 사이 광철이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광철이 찾아. 어디로 갔는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광철이 도착한 곳은 바로 상성과의 약속 장소였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뚝배기가 깨지고 돈 갖고 오랬더니 빈손이네. 왜 다들 교훈을 줘도 배우질 못할까? 한편 다음 배달을 준비하는 동아. 어제 밤늦게 어디 갔었어? 얼굴은 또 왜 그러고? 비달해서 굴렀어. 은주는 최근 들어 수상해 보이는 동아를 미행하기 위해 따라 나서고 궁금하죠? 왜 아직 살아있는지. 내 말은 들어보고 죽이든 살리든 해. 틀린 소문에 독립한다면서. 사고 난다. 거기랑 계속 거래했다 사고 난다고. 돈 어디 있어요? 강준이 새끼가 돈 빼돌리다가 배달 사고 난 거야. 뭐 상관이 있나? 우린 돈만 받으면 되는데. 니들한테도 또 물들걸. 나랑 하자. 나한테 기회 줘봐. 기다려봐요. 곧 연락 올 거니까. 일 나한테 줘. 난 가족도 없어. 내가 개처럼 일해줄게. 한편 광철은 상납금 행방을 알고 있다며 자신과 거래하자고 상선을 설득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광철이 이 새끼 상상 컨택하려고 나간 것 같다, 그치? 근데 우리가 병신들이라 기회를 놓쳤네. 수상하던 동아의 움직임은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고 배달 장소에 도착한 동아. 저기 처음이세요? 배달. 무슨 배달요? 여기로 가라고 아까. 이리 오실래요? 이번에도 숨겨진 길로 들어서고 가. 길 따라 가라고. 한편 용수를 찾아간 강준. 그 푼돈 누가 훔쳐간다고 이씨. 돈이랑 약점은 항상 감춰두는 게 좋지. 우리 약점이한테는 연락이 왔습니까? 아직. 채팅에 빨대 꽂혀있는 줄도 모르고 이 병신새. 사장님 앞으로 킥이 왔습니다. 용수에게 퀵이 도착하는데요. 뭔데? 상선 측에선 광철과 용수 실적이 좋은 쪽을 선택하려고 하고 실적 좋은 쪽이랑 거래하시겠답니다. 용수 사장. 주위 무서운 놈이 어떻게 물 생각을 했어? 너 독립한다는 거 누구한테 들었을 것 같아? 개처럼 일한다면서. 그럼 개처럼 살아남아요. 광채 이 새끼 결국 통수를 치네. 이 사실은 곧바로 용수에게도 전해지고 상사에서 광채에 손대지 말랜다. 왜요? 광철이 새끼 그냥 짭새 손에 맡기자. 경찰 단속에 걸린 건데 상선이 의도를 뭘 하겠어.
가 그랬냐고. 강준은 광철을 경찰에게 넘기자고 하는데요. 일 얼마나 잘나 한번 보자. 이걸로 무슨 장사를 하냐? 한 변이 아니라 세 변은 있어야 장사한다고 임마. 동아가 배달 중이던 곳에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용수 사장 걱정 마요. 우리 룰은 누구한테나 공평하니까. 광철도 이것을 듣게 됩니다. 형님 어디십니까? 여기 지금 일 났습니다. 자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체포되는 동아를 지켜보는 은주. 허튼 생각하면 가족들 험한 꼴 당한다. 박동원 씨? 박동원 씨가 제일 수상해. 여기 제일 깨끗하거든. 약도 안 해. 대학서 애들 가르쳐. 어떻게 된 사람이 벌금을 한 번 안 냈어. 모범 시민이야 아주. 여기 왜 왔어요? 성매매한 사실. 장난해 지금? 거기 가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 됐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동아는 거짓 진술을 하게 되고 집이나 학교에 알려지게 됩니까? 한편 용수의 거리처에서 동아가 체포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는 주연. 112에 신고했다던 교수 말이야. 그 교수 이름이 박동환가? 마약 사범을 대거 잡아들였는데 거기 이 양반이 있다? 마약 사범으로요? 성매수자로 조사받았네. 너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동아는 결국 은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너 거기서 뭐 했어? 어디? 말 더듬지 말고 똑바로 말해. 용수야 왜 그래? 도대체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 마사지 샵은 또 뭐고? 차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범죄 저지르고 있니? 들어. 돈 훔쳐서 코가 껴? 나나 우리 애들 죽인다고 협박까지 받고 마약 배달? 너 진짜 미쳤어? 시동 걸어. 경찰서 가자. 미행당하고 있을지도 몰라. 당장 가서 너 신고할 거야. 은주야. 연우 현우 내가 지켜. 네가 뭔 짓거리를 하고 다녀도 이제 상관 안 해. 나는 너한테 가족이 아니야? 아니야. 동아는 참고 있던 속마음을 은주에게 꺼내고 그럼 넌 뭐 했는데? 바람 피는 거? 그래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 가족을 깨려는 건 너잖아. 내가 아니라. 은주는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리죠. 들어가. 집에 들어가라고. 모든 것을 보고 있던 광철은 동아를 집으로 보내고 이쪽 애들이 다 알고 있었다. 정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규가 예전에 강준이 밑에 있었지. 자신의 부하 중 스파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온 것 같은데요. 사람 하나 찾아. 흥배야. 뭐야 이거? 형님. 뭐가 신난다. 광철과 용수 사이에서 스파이 짓을 하던 광철의 부하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어머니 잘 계시냐? 네, 잘 계십니다 형님. 칠순잔치 갔던 게 벌써 몇 년 전이니까 이제 많이 늦었겠다. 자주 못 찾아봬도 연락 자주 하고 양코 알아서 엄마 있는 놈들이 그렇게 부럽더라. 버림받는 게 어떤 건지 넌 몰라 임마. 형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형님. 나랑 가면 살고 너 혼자 가면 죽는다. 밥 먹어라. 먹고 같이 나가자. 그 시각 옛 동료를 찾아간 용수. 하잘 때는 쌩까도만은 상황이 좀 변했다. 근데 우리 물건은 질이 좀 떨어지는데 뭐든 갖고 와. 근데 다들 배신하면 안 되지 않나? 저 새끼 들어오고 나서 사업이 개판이다. 광철이만한 새끼가 없지. 그 새끼를 안 죽이면 내가 죽어. 한편 주연은 박덕수라는 남자를 찾아가는데요. 박덕수 씨? 아가씨 잡힌 사람인가? 잡는 사람인가? 박득수 씨, 그래. 소원을 말해봐. 나랑 뭘 하고 싶은데? 우리 일 하나 같이 합시다. 동아는 가족과의 행복했던 날을 떠올리며 케이크를 사고 그 사이 동아의 집에 도착한 득수.
누구세요? 여기가 박동화 씨네 집이 맞냐? 아니 근데 누구시냐고요? 내가 아무래도 니들 할애비 같으다. 한편 광철은 용수를 찾아가는데요. 없으면 앉아라. 뭐 칼춤이라도 한번 추려고 했냐? 영영 못 볼 줄 알았다. 약속했잖아요, 우리. 위에서 시켜서 하긴 했는데 광철과 용수는 과거 함께 일을 하며 형제처럼 지냈던 사이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믿을 새끼가 하나도 없다. 씨. 너 누가 나 묻으라고 그러면 나한테 말해줄 거냐? 우리 서로 말해주자. 묻을 땐 묻더라도 왜 죽는지는 알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너 구하랬지. 오늘 너 대가리 털라고 처음 가족이란 게 생기는 거야, 임마. 우리 서로 평생 믿고 가자. 왜 죽는지는 알고 죽어야죠. 그래서 나 묻으러 왔다. 그러니까 날 버릴 게 아니라 저 새끼 버렸어야죠. 존만한 새끼가 이씨. 개 키우겠다고 가족을 버릴 순 없잖냐. 자, 이제 죽는 이유는 알겠고 누가 죽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네. 그렇게 둘의 우정은 깨지게 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집에 돌아온 은주. 누구세요? 내가 네 시애비다. 네? 너 현우야. 뭐? 왔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오늘 처음으로 온 가족이 다 모였으니까. 동화는 자신의 집에 와 있는 득수를 보고 크게 화를 내는데요.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고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광철. 처벌을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네. 동화의 아버지라는 득수는 평생 연락 한 번 하지 않다가 엄마 보험금만 들고 사라져버린 사람이었고 그런 아버지에게 동화는 경멸을 느끼고 있었죠. 엄마 사고로 앓다가 죽고 보험금 나오니까 또 찾아왔었고. 그래서 인연 끄는 거야. 내가 쫓아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생각해봤는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딴 사람 만난 거.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건데 이혼 왜 하고 싶은 건데 그 친구 때문에. 아니, 그럼 진짜 이유가 뭐야? 너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별일 아닙니다. 예. 교수 정체가 뭘까? 득수의 임무는 동화의 집에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찾는 것이었고 이제 어른으로 좀 하셔야지. 영감님 가족들 무서운 놈들한테 코가 제대로 꼈어.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데? 마약 조직. 내가 뭘 할 수 있는? 이제 이 가족은 배달 사고의 중요 용의자야. 다시는 오지 마세요. 딱 일주일. 죽기 전에 손주들을 보는 거 이게 마지막일 텐데 그 정도도 못 봐주냐? 없는 듯 지내세요. 한편 광철은 상선으로부터 돈을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고 내일 저녁 돈 갖고 와. 준비야. 네. 돈 옮겨야겠다. 이번엔 사고 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 날 거다. 내일 중요한 일 있다. 스케줄 비워놔. 광철과 동화의 배달 계획을 곧바로 전해 듣는 용수. 조만간 교수 시켜서 돈 옮긴댄다. 우리도 준비 좀 해야지. 이제부터 나한테만 보호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죽을 뻔했더니 보험은 잘 들어가겠더라고요. 주연은 자꾸 새나가는 정보 때문에 경찰 내부에 밀고자가 있을 거라 의심하고 있었고. 야! 일 그만하자. 우리 내부에 마약 조직하고 연결된 쥐새끼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찾는 상선이 경찰일 수도 있습니다. 곧 단서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 시각 생각을 정리하던 득수는 집에 들어가서 뒷조사 좀 합시다. 뭐든 좋으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 경찰이 돕든지 할 거 아니야. 앞마당을 파고 있는 개를 보게 되는데요. 저놈의 개새끼가. 동화가 묻어놨던 시체를 발견합니다. 여보세요. 너 이 새끼야 지금 어디야?
네? 너 사람 죽였어. 동아야. 곧바로 집으로 온 동아. 넌 뭔 지랄하면서 사는 거냐? 설명을 해봐 이 새끼야. 이 새끼들이 남의 집 마당에 시체를 묻어놔? 그 돈은 지금 어디 있는데? 줬어요. 돈 돌려줬는데도 꺾여서 끌려다니고 있다고? 마약 조직에 연루된 사실을 모두 털어놓고 조용하시네. 아직 건진 게 없어. 기다려봐. 저 영감이 한 건 해줘야 돼. 비증자분이 귀한 결정해 주셔서 현우 수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은주는 병원에서 현우의 수술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룻밤 자고 올지도 몰라. 수술비는 언제 채울 건데? 넌 마약을 배달해도 돈을 못 버나 보네. 앞집 사람들 위험해서 난 애들 여기 못 둬. 애들 데리고 엄마한테 가 있을 거야. 그것도 방법이겠다 애들한테. 다음 날 동아의 차고에 와 있는 광철. 경찰은 왜 온 거야? 아버지하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전부터. 돈 싣고 나가서 기다려. 장소는 따로 알려줄 테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가족이 깨질 판인데 어떻게 계속합니까? 깨지는 게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번 일 중요하다. 동아에게 용수에 거래처 사람들이 붙고 교수자 지금 나갑니다. 교수 따라붙더라. 아들 붙여놨거든. 광철이 강상선이랑 그 짜웅대면 골치 아프잖아. 오늘 상선 만날지도 몰라. 한 번에 그냥 모조리 싹 말아드죠. 강주는 경찰에게 광철을 급습할 정보를 주는데요. 경찰들 깔아놓을 거야. 니들은 돈만 빼돌리면 된다. 이번에 상선 라인 확실하게 잡는 거야. 아영, 전자전 바로 전화하라 해라. 그 돈 들고 우리가 상선한테 간다. 돈 움직일 거야. 마지막 기회다 정신 바짝 차려. 주소 찍어줄 테니까 그쪽으로 와. 그렇게 모든 인물이 돈가방을 향해 모이기 시작합니다. 뭐야 교수차 아니야? 잘 들어. 우리가 근처에서 따라갈 거야. 너 그냥 차 몰고 갔다 다시 오면 돼. 저 차 타고 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차 타면 알아. 교수가 옮겨 탈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은주였는데요. 빨리 타. 가면서 얘기해. 현우의 수술비를 빨리 마련해야 했던 은주는 직접 강철을 찾아가 입을 열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이었죠. 가격이 많이 오르겠네요. 그래서 내가 입을 다무는 대신 돈이 필요해요. 당장. 가격이 오르면 인건비 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광철과 동화는 차를 바꿔 탄 후 출발하게 됩니다. 광철이 아직 안 있고 교수차 지금 막 나왔습니다. 돈 옮겨 실었어. 교수차 나오면 따라가. 저기 회사차. 너까지 왜 그래? 병원에서 연락 왔어. 수술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앞만 봐. 앞만 보고 가야 돼 우리. 몇 시간째 뭐 하는 기고? 광철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오셨습니까? 언제 댕기고? 저기 차대 이후로 꼼짝을 안 합니다. 여기서 상선 연락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기 내려. 현수 쫓아내게 이 새끼야. 이렇게들 놓쳤나 보네. 이것들이 밀수는 어떻게 하나 몰라. 씨. 강주는 직접 동아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가족들은 문제야. 돈만 넘겨. 네, 저 일이 있어서 지금 부산 내려가고 있습니다. 간다. 붙어. 이제 눈치챈 것 같습니다. 교수 지금 어디냐? 부산에 거의 도착했답니다. 거리 떼고 이제 우리도 가자. 이렇게 하래. 그럼 알아서 찾아간댔어. 동아를 따라온 주연. 너 두 사람 따라가. 가족들은 문제야. 돈만 넘겨. 어? 강준의 전화를 받은 동아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냥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면 된대. 연락 올 거야. 그 말을 믿어? 돈만 넘겨. 내가 꽝철이 없애줄 테니까. 교수 문제 없는지 확인해봐. 예, 형님. 아무 일 없는지 물어보네. 이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동아는 돈을 강준에게 주자고 하는데요. 일 끝났으면 지금 서울 올라갈 거야. 그 돈만 넘겨주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미쳤어? 수술비 받아야 되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돈만 받으면 되니까 괜히 소란 피우지 맙시다. 그 시각 강준 패거리가 도착합니다. 사인 줄 테니까 타이밍 잘 맞춰. 동아와 은주는 결국 잡히게 되고 교수님 긴장할 거 없어. 돈 확인하고 착해주면 그대로 떠나줄게. 그때 주연의 동료 윤석이 올라타는데요.
폴리스?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그 틈을 타 동화와 은주는 도망치게 됩니다. 그건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서워. 괜찮아? 야, 너 그 돈 갖고 있으면 죽어 이 새끼야. 너나 니네 가족한테 관심 1도 없어 이 새끼야. 내가 너 살려준다니까. 야, 가서 박아. 동화의 차에 있던 돈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정신 차려. 폴리스? 이거 어디 갈 것 쫓아왔냐? 돈 어딨어? 내가 붙어먹다 짭새 새끼가 하나 있는데 강주는 주연에게 자신과 내통하던 경찰이 한철을 죽인 범인이라고 말하는데요. 한철이 죽이라고 말 안 했어. 그 짭새 새끼가 누구야? 그 사이 돈을 챙겨 도망친 동화와 은주. 이제 끝이야. 이제 그만하겠다고 이제 얘기해. 광철은 연락이 되지 않고 동화가 확인한 돈가방에선 종이 쪼가리만 가득 들어 있었죠. 용수에게 넘어간 줄 알았던 부하는 사실 광철가 이것을 계획한 것이었고 무사히 돈을 빼돌린 광철은 상선과의 거래를 성공하고 동화는 크게 좌절합니다. 결국 동화와 은주는 아무런 돈도 갖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너도 이제 엮인 거야. 이 소식은 용수에게도 전해졌는데요. 강준 이 새끼 빨리 찾아내. 상선 찾아오면 우리 다 죽는다. 상선에게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용수는 곧바로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가니까 저기 우리가 2년 전부터 수사 중인 애들이야. 그 새끼가 한철이 죽이라고 말 안 했어. 한편 갈등에 빠진 주연은 결국 강준에게 연락을 하고 살려줄 거야 말 거야 그것만 말해. 급발대 누군데? 이거 거래야. 나 살릴 탑 나오면 그때 전화 때려. 이윤아. 사실 상선의 메신저는 바로 경찰이었는데요. 상선 측은 곧바로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리 들어갈 겁니다. 그 교수부터 정리하시고 다시 연락할 때까지 점수 타시고. 내일 무슨 검사 받으라더라. 원무과에서 돈 얘기도 하던데. 동안의 현우를 보며 무언가 다짐한 듯 병원을 나서는데요. 내가 해결할게. 그러니까 한 번 믿어줘. 현우만 생각해. 집으로 돌아간 동아에게 광철에게서 전화가 오고 부산에서 일이 좀 꼬였다. 상선에서 정리 들어갈 거야. 동아는 더 이상 광철도 믿을 수 없었죠. 기다려. 다시 연락할 때까지. 그 시각 이 일로 경찰서는 난리가 나고 서장은 이 일을 어떻게 해서든 은폐시켜야 했는데요. 무리한 작전이라고 반대해도 계급정년 넘기려고 밀어붙인 게 누굽니까? 너처럼 이미지 관리하면서 경찰질하는 새끼가 할 소리는 아니지 않냐? 우리 잠입수사 개판 난 거 그거 오픈되면 우린 다 죽는 거야. 뭐가지 날아가게 생겼네. 나 지금 다 싸놨어. 어디 연고도 없는 시골 경찰서로 날아가겠지. 한철이 자료 잘 묻어라.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선 측 메신저. 그리고 주연은 동아를 찾아갑니다. 나 누군지 알죠? 광철이한테 무슨 코가 껴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그러다 죽어. 저 앞집 남자처럼. 주연은 마지막 실마리를 풀기 위해 동아에게 손을 내밀지만 이제 경찰이 여기 쳐들어올 거야. 나한테 기회를 줘봐. 그게 당신하고 당신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이야. 저기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단순히 엮인 게 아니었네. 공범이지. 끝이 비참할 거야.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된 동화는 이를 거절합니다. 둘이 만났습니다. 이것은 광철의 귀에도 들어가고 더 이상 엮이기 전에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숙소 옮기셔야 됩니다. 빨리. 한편 상선을 피해 한 호텔에 숨어있던 용수는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눈을 떴을 땐 이미 상선에게 잡힌 뒤였죠. 강준 또한 상선에 금방 잡히게 되고 잘못돼서 죽네. 광철이 그 새끼 죽이려고 했던 거야. 배신할 생각이 아니었어. 그냥 놔둬. 걔가 뭐 이유 없이 죄를 물겠어요? 어린 자식이 있어. 역시 가족이 문제예요. 그죠? 살고 싶죠. 용수와 강준에게 마지막 선택을 하게 하는 상선. 강준은 일초의 고민도 없이 용수를 향해 총을 쏘고 용수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강준은 동화를 찾아가는데요. 가족들하고 그냥 옛날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지. 동화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선 광철을 처리해야만 하는 강준. 네가 다 정리하는 거야. 광철이 그 새끼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다 끝내면 나는 살려주는 거야. 그 생각 같은 걸 하지 말라고요. 아니면 너도 죽어. 용수 사장 어젯밤에 갔습니다.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광철도 이 사실을 듣게 됩니다. 동화에게 걸려온 광철의 전화. 동화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광철이하고 만날 때 장소하고 시간 좀 알려주라. 내가 광철이 그 새끼한테서 영영 해방시켜줄게. 내가 전 써줄게. 대신 너한테 빨대 꽂고 있는 경찰이 누군지 넘겨. 바에 가 있으라고? 그게 살려주는 거야? 싫으면 그냥 뒤져. 한편 은주를 찾아간 주연은 모든 사실을 말해달라고 하는데요. 지키셔야죠. 가족. 내가 가족을 온전히 지키려면 뭘 하면 될까요? 그냥 저한테 솔직히 말해주시면 돼요. 새로운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막 잠들었어. 내일 갈게. 우리 동네 여자 경찰이 찾아왔었어. 근데 은주야, 넌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걱정하지 마. 오늘 밤 다 끝나니까. 결국 동화는 강준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심하고 올 겁니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제 우리 가족은 그냥 놔주는 건 맞죠? 걱정 마. 강준 또한 주연과 거래를 하고 있었죠. 이거 거래야. 한 6개월만 빵에 들어가 있어. 내가 손 써줄게. 근데 한철이가 우리 냄새를 맡았어. 그렇게 강준에게서 정보를 받게 된 주연은 그리고 돈은 가져와. 녹음 파일에서 문 과장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충격에 휩싸입니다. 오고 있습니다. 예, 모두 다 말입니까? 너 그냥 집에 앉아 있으면 돼. 어쩌다가 이런 일이 였겠냐? 우리 같은 놈들은 해피엔딩 같은 거 없어 임마. 한편 동화와 강철의 접선 장소로 향하는 강준. 접선 장소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고 그때 기습을 당하는 강준. 사실 동화는 광철에게 이 모든 상황을 말한 것이었고 광철과 함께 계획한 작전이었죠. 마당에 묻혀있는 그 사람 경찰이었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알아. 결국은 들킬 겁니다. 상선이 너 죽이래더라. 시키는 대로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 거는 그냥 놔줄 생각이 없는 거야 당신. 강준이한테 오늘 밤에 나 만난다고 해. 살아남아야지. 걔처럼. 피야, 마지막이야. 그렇게 잡히게 된 강준. 용수 사장 뒤졌어. 너 때문에 다 이질하는 거잖아. 다 저 새끼 때문이지. 두들고 튀는 바람에 다 이렇게 된 거잖아. 동화는 자신이 판 함정에 걸려 죽게 되는 강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각 광철은 상선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데요.
그렇게 돌아온 동아의 집엔 시체를 찾기 위해 경찰들이 와 있었고, 그러나 시체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는데요. 야, 다들 수고했다. 철수해. 둑스가 미리 처리해 놓은 것이었죠. 내가 못 찾아낼 것 같지? 지옥까지 뒤져서라도 찾아낼 거야. 당신 가족만큼 나한테도 절실한 사람이거든. 시체는 어디다? 옆집 놈 마당. 경찰들이 쫓고 있으니까 이제 그놈도 곧 끝나. 동아야,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럼 가족한테 돌아오기가 힘들어져. 명심해라. 한편 상선 쪽 부하를 찾은 광철. 여기 뭐 하는 데냐? 사장하고 연락되냐? 메신저는 약속 장소에 가보지만 이미 부하는 죽어 있었고, 끝났습니다. 고생했다. 그 교수 가족이 우리한테 의미 있습니까? 상선한테 덤빌 정도로. 도끼야 장소 옮겨야겠다. 장부 준비해놔. 여기 어디에 시체 한 구다 있다. 옛날에 용수 사장이랑 같이 와서 묻었거든. 여기서부터 내 인생은 고인 거야. 중배야. 예, 형님. 뜰 때 뜨더라도 마무리는 해야겠다. 뭐라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상선 단서가 그 마당에 있다며. 한편 수사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주연. 같은 식구끼리 조사실에 앉혀놓고 뭐 하는 겁니까? 오버하시네 우리 과장님이. 그냥 얘기 좀 나눈 거야. 자신의 동료를 죽인 범인이 문 과장인 것을 알고 있지만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게 이렇게 뒷주머니에서 나오네. 그때 죽은 한철의 번호로 문자가 도착하는데요. 저장했지 따로. 이따 볼게. 곧바로 사진 속 장소로 향하는 주연. 우린 경찰 가족이라면서 맨날 뒤통수 치고 배신 때리고 그러잖아. 그냥 얘기 좀 나눈 거예요. 그 시각 문 과장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걸 눈치챕니다. 주연은 결국 한철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들 가족 있고 나만 독신이고. 과거 수사에 목을 매던 주연은 한철의 외침을 가볍게 생각하고 넘긴 것이었죠. 주연아,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고. 오버하지 마. 선배 경찰인 거 아무도 몰라. 조금만 버티자. 야, 나 죽는다고. 죄책감을 느끼던 주연은 오열을 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동아. 한편 문 과장은 윤석을 찾아갑니다. 팀장님이 정리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마실 거 좀 드릴까요? 자신과 함께 일하던 동료를 한치의 망설임 없이 죽이고 믹스커피밖에. 증거가 담긴 SD 카드를 처리하는 문 과장. 곧이어 돌아온 주연은 싸늘하게 죽어있는 윤석만을 보게 됩니다. 윤석아. 잘 있어, 정신 차려봐. 그리고 그 상황을 녹음 파일로 듣게 되는 주연. 커피 한잔 할까?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직접 끝내야 돼. 광철은 상선과의 마지막 결판을 짓기 위해 나서는데요. 이유가 뭐야? 익숙하잖아. 나 그 교수 새끼만 정리하고 잠수 타면 되는 거였잖아. 네 주인 어디냐?
네가 뭔지 그래도 달라질 거 없어. 헛수고하지 마. 대답 안 해도 돼. 그게 니들 방식이니까. 여기서 끝날 거 같죠? 당신 손 넘은 거야. 그렇게 상선의 메신저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 시각 경찰서로 돌아온 주연. 경찰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주택 앞마당에서 남성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피해자 문 씨가 상선이라 불리는 마약 조직에 연루돼 문 과장은 용의자로 전환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현우랑 또 안 맞대. 또 기다려야 돼. 동화는 이런 현실이 참담하기만 한데요. 우리 왜 이렇게 된 거지? 헤어지고 싶은 이유가 뭐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렸어. 너랑 가족이 되고 나서. 저 비행기는 하늘을 빙빙 돌면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아빠, 내가 계속 아픈 게 가족들한테 좋을까요? 내가 아프면 온 가족이 다 보이잖아요. 연료가 바닥나기 전에는 착륙하겠죠? 저 비행기. 그럼. 동아야. 동화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득수. 내가 그때 너무 멀리 가버렸다. 미안하다. 집으로 돌아온 동화는 과거 행복했던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때 그 파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얼마 뒤 경찰의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하는 동화. 저 용봉동 사건 관련해서 제보할 게 있습니다. 오늘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떠나라는 광철과 경찰서로 향하는 동화에게 또다시 위험한 전화가 걸려오며 끝이 납니다. 박동화 씨? 누구시죠? 그 핸드폰 잘 보관하세요. 그거 가족들 목숨입니다. 자 그럼 조만간 또 봅시다. 2022년 개봉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모범가족입니다. 정우, 박희순, 윤희서 등이 출연하는데요. 우연히 죽은 자의 돈을 발견하여 펼쳐지는 범죄 스릴러입니다. 사소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모범 시민이 돈이라는 현실 앞에 무너져 엄청난 범죄에 연루되며 비극에 치닫게 되는데요. 쫓고 쫓기는 강렬한 액션씬을 보여주는 넷플릭스 드라마 모범가족 추천드리겠습니다.